금리가 오를 때 자산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바꿔라. 현금 확보가 먼저일까? 투자가 먼저일까? 부동산 가격이 30% 이상 떨어졌는데 지금 부동산을 사야 하나? 지난 영상에서는 경제 기자이자 유튜버인 박종훈 씨가 쓴 자이언트 임팩트라는 책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인플레이션의 4가지 시나리오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30년 만에 찾아온 금리 인상기에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돈은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 척도입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일어나 돈의 가치가 바뀌면 당연히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도 바뀔 수밖에 없고 자산 가격도 송두리째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2%대에서 4% 후반대로 올랐으니 돈의 가치가 2배 올라간 셈이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은 최소 30%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산이 싸진 건 맞는데 돈 가치도 올랐으니 지금 자산을 사는 게 이익인지 손해인지 말이죠. 첫째, 현금 확보가 먼저일까? 투자가 먼저일까? 물가가 치솟아 오를 때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라며 현금을 한 푼도 남겨두지 말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실물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책은 통상적인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현금과 자산 중에 어떤 자산이 더 쓰레기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지금처럼 금리가 급격히 오르는 상황에서는 현금 확보가 먼저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연준과 각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는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은 가격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창업자 레이 달리오도 평소에는 현금은 쓰레기라는 말을 거침없이 해왔는데 올해 5월에는 주식이 현금보다 더 쓰레기라는 말로 입장을 바꿨다고 합니다. 현금이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라고 선언한 것이죠. 물론 현금을 보유한다고 베개 밑에 숨겨둔다면 현금의 가치가 물가 상승률만큼 녹아내리겠지만 현금을 그런 식으로 보관하는 사람은 없죠. 어떤 형태든 이자가 붙는 금융상품이나 예금에 예치해 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금에 붙는 이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반영되는 것이고 실제 인플레이션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책은 인플레이션 초기에는 실제 물가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뛰어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격차가 벌어지지만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고 장기화되면 기대 인플레이션과 실제 인플레이션의 차이가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인플레이션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지금은 섣불리 자산에 투자하기보다는 현금을 쥐고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둘째, 부동산 가격이 30% 이상 떨어졌는데 지금 부동산을 사야 하나? 일반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자산 가격은 떨어지고 부동산도 자산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금리가 오르는데도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때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리와 부동산 가격과는 상관관계가 별로 없다든지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경제가 호황이라는 뜻이니 부동산 수요도 늘어나서 가격이 더 오른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책은 그럴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금리가 상승해서 자산 가격이 조정 압력을 받아도 경기 호황이 강력해서 그 압력을 상쇄한다면 집값이 더 오를 수도 있다고요. 다만 그것은 경기가 호황일 경우이고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금리를 끌어올리는 경우에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특히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2023년에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면 수요 감소로 집값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상식적으로 경기 침체로 소득도 줄고 실업자가 늘어난다면 생필품에 대한 수요도 감소할 텐데 모든 재화 중에서 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를 살 사람은 더 줄어들겠죠. 모두의 예상대로 내년 중반쯤에 연준의 금리 인상이 끝나고 금리가 다시 내려간다면 아파트 가격도 반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깊어진다면 그 반등이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사태는 물가가 잡힌 줄 알고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경기 부양책을 썼는데 완화 정책의 대가로 물가가 다시 오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연준이 다시 금리를 올린다면 잠시 반등했던 부동산 가격은 다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은 인생에서 가장 큰 쇼핑이자 과제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방향이 정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나 자산이 많지 않은 실수요자 분들은요. 지금 3, 40% 떨어진 가격은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대출 금리도 2배가 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집을 살 때 가진 현금으로 사는 경우는 거의 없고 못해도 대출을 30% 정도는 받거든요. 말 그대로 영끌하다시피 모든 자산을 동원하고 대출을 받아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고 나서 계속 불안하다면 차라리 금리가 확실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사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지 않고 전세를 끼고 산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지금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높아졌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크게 줄어들고 전세 가격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가만 보고 금매를 샀다가 내년에 역전세가 나서 전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면 큰일입니다. 금리가 확실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사면 그때는 가격이 바닥이 아니라 어느 정도 반등한 상태겠지만 적어도 밤에 잠도 잘 잘 수 있고 가격 하락에 대한 불안감도 없을 것입니다. 다소 모험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분들은 돈이 많은 분들이고 돈이 없다면 안전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다만 현금 여력이 있거나 소득이 높은 분들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 금매를 골라 사는 것도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금이 있다면 대출 금리가 2배가 되든 3배가 되든 상관없죠. 전세를 끼고 사서 역전세가 나더라도 가진 자본으로 감당하거나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 테니까요. 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람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지식퀸의 새 영상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